나에 대한 세계적인 평가. 나에 대한 평가가 많다. 여기서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어렵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언급해본다. 먼저 나와 함께 싸웠던 명예 장수칠린이다. 나를 가까이 옆에서 관찰해서 나를 잘 안다고 할 수 있다. 노량해전이 끝나자 내게 와서 감사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죽었다는 말을 듣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였다. 그가 1598년에 명예 황제 신종에게 올린 글에서 나를 이렇게 평가하였다. 천지를 주무르는 제주와 나라를 바로잡은 공로가 있는 인물이다. 중국의 명문 장강경영대학원의 장외일인 교수는 이런 말을 하였다. 조선의 역사에 관심이 없다가 일본 교수의 학술연구회에서 거북선을 처음 보고 놀라 책 7권을 하루 만에 다 읽고 가슴 벅참을 느꼈다. 제갈량, 항우, 손자 관우 같은 인물들이 서양과 일본의 패한 말기에 청나라에 있었어도 청나라는 역사 속에 그 결과를 피하지 못했을 테지만 이순신은 다르다. 특히 장외일인 교수는 고구려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동북공정에 참여했다가 나에게 감동되어 그 프로젝트에서 손을 뗐다고 한다. 내가 400년 후에 동북공정까지 단념하게 만든 사람이 되었구나. 무엇보다 많은 일본 학자들이 나에 대해 조직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것도 흥미롭다. 일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조금 더 알아보자. 메이지 천황에게까지 진상되었던 제국해군사론을 쓴 오가사와라 나가나리 일본 해군 중장은 나를 두고 치밀한 수학적인 두뇌의 장군다운 그릇을 갖추었다고 평가하였다. 오다기리 마스노스케 일본 외교관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조선의 운명은 모두 그 덕분이라고 말하였다. 언덕 위의 구름으로 유명한 시바 료타로는 이순신은 청렴한 인물로 통솔력으로 보나 전술력으로 보나 충성심과 용기로 보나 이러한 인물이 실존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영국의 넬슨 이전에 있어서의 이름난 장수이기도 하거니와 세계 역사상 이순신만한 인물이 없으며 이순신의 존재가 한국에서도 잊히지 않겠지만 도리어 일본 사람 편에서 그에게 존경심이 계승되어 메이지 유신 시간에 해군이 창설되기까지 했으니 그 업적과 전술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한때 적이었던 일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더 열광적이다. 나에 대한 정기가 1892년 일본에서 세키코세이에 의해 집필되었다. 일본이 먼저 쓴 것이다. 대한민국은 그 16년 후에 나왔다. 한국 사람이 일본 교과서에 나오는 것은 내가 유일하다. 일본 교과서에 나오는 나의 초상화는 북한 화가 오택경이 그린 것이다. 북한은 1957년에 8명의 위인을 담은 위인 초상화라는 책을 펴냈는데 이때 내가 포함이 된 것이다. 허허, 북한 사람들도 나를 위인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제 일본 사람은 이쯤하고 넬슨의 나라 영국을 보자. 영국의 조지 알렉산더 발라드 해군제독은 그의 저서인 일본 정치사에서의 해양의 영향에 이런 말을 썼다. 이순신의 이름은 서구 역사가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공적으로 보아서 위대한 지휘관 중에서 능히 맨 앞줄을 차지할 만한 이순신을 존재하게 한 것은 신의 섭리였다. 영국인의 자존심은 그 누구도 넬슨 제독과 비교하길 거부하지만 유일하게 인정할 만한 인물을 꼽자면 한반도의 이순신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실수가 없었으며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완벽해 흠잡을 점이 전혀 없을 정도다. 지금까지 보듯이 나를 평가할 때 넬슨이 꼭 등장하고 있다. 나도 넬슨이 궁금하다. 도대체 누구이길래 그렇게 나와 비교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잠깐 검색해봤다. 보니까 넬슨은 나보다 213년 후에 영국에서 태어났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석권하고 영국 본토를 위협할 때 트라팔가르 해전으로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함대를 무찌르고 전사하였다. 당시에 적수가 없었던 나폴레옹을 물리친 몇 안 되는 군인이라고 한다. 여러 전투를 거치면서 부상으로 오른쪽 눈과 오른쪽 팔을 잃었다. 팔을 잃었을 때는 꽤나 절망이 되어 노트에 나는 이제 끝났다 고 쓰기도 하였다. 마지막 전투에서 총에 맞고 죽어갈 때 유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제 의무를 다했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유언이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내 말 잘 받아 적었는가 내가 뭐라고 했는가 라고 하니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평생을 나라에 헌신하였고 마지막까지 나라를 구하고 전투 중에 죽었다. 이 점에서는 나하고 많이 닮았다. 넬슨의 성격은 별로였던 것 같다.
독단적이고 괴팍했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렸다고 한다. 그리고 자기의 직속상관의 아내인 엠마 해밀턴과의 분류는 널리 알려져 있다. 허허, 넬슨과 내가 어떤 면에서 비교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각자가 처한 환경과 처지가 다른 것을. 바퀴, 세계를 굴리다, 사육과 육식의 저자이자 세계 최고의 역사학자라 불리는 리처드 블리액 교수는 1976년부터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역사를 강의하였다. 이때 그는 나에 대해 아주 주목할 만한 말을 하였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각양각색의 인물들을 추앙하고 찬양해 왔지만 예외적으로 한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 이순신을 찬양해 본 적은 없다. 그 능력과 성과로 보자면 세계사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지만 한국이 다른 국가들처럼 과장하지 못하였다. 만약 한국이 미국이나 영국처럼 주도 면밀하게 이러한 과장과 찬양 작업을 진행했었더라면 이순신은 징기즈칸이나 나폴레옹,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모든 역사책에 등장하는 당당한 인물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내가 죽은 지 45년 후인 1643년에 인조 임금은 내게 충무라는 시호를 내렸다. 충무라는 시호는 무인이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웠을 때 받는 시호이다. 추존된 자규에 따라서 충무공 또는 충무후라고 부른다. 나는 충무공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충무공이라 부른다. 그런데 나는 사실 이 시호가 별로다. 왜냐하면 중국의 제갈량이나 악비도 충무공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려시대의 3명, 조선시대의 나를 포함해서 9명이나 충무공이다. 내가 그 흔한 12명 중에 하나란 말인가. 나름 살짝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다. 허허, 하기야 그게 또 뭐 그리 대수인가. 살아있을 때가 중요하지 죽고 나면 뭐가 그리 중요할까. 죽으면 그냥 잊혀지는 것이 좋다. 일본의 역사학자 아리모토는 나에 대하여 이런 글을 남겼다. 세계의 전쟁 영웅들은 피로 만들어졌다. 전쟁 영웅들은 많은 사람에게 우러러 보도록 만든다. 알렉산더도 그랬고, 시저도 그랬고, 징기스칸도 그랬고, 나폴레옹도 그랬다. 그러나 이순신은 오히려 우리에게 고개를 숙이도록 만든다.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한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분. 이순신을 볼 때면 문득 그분이 떠오른다. 두 분 다 나의 고개를 숙이게 한다. 이순신은 단순히 조선을 구한 영웅이 아니었다. 또한 이순신은 피로 혁명을 일으키기보다는 오히려 십자가를 택하였다. 모든 것을 홀로 짊어지고 떠나갔다. 2000년 전에 한 청년이 그러하였듯이 이순신은 그 처절한 전쟁 속에서도 충과, 효와, 의와, 애와 선을 가르치신 분이다. 그러고 보니 한국 사람들은 이순신을 영웅 이순신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 성웅 이순신. 그는 죽어서도 불멸의 존재가 되어 불패의 신화와 함께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아있다. 아리모토라는 사람이 사실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 글은 여러 경로로 전해지고 있다. 아리모토가 언급했듯이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나를 성웅이라 말한다. 내가 성스러운 영웅이라고? 가당치도 않다. 나는 그냥 사람이다. 그것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 많이 아프기도 하였다. 많이 울기도 하였다. 술도 많이 마셨다. 왜 전쟁 중에도 7년간이나 일기를 썼겠는가? 그만큼 울적할 때가 많았고 뭔가 써야 진정되었기 때문이다. 아들 면이 아프다고 할 때도 아내가 위중할 때도 애를 태우며 척자점을 치기도 하였다. 부모 걱정, 아내 걱정, 자식 걱정이 하루도 떠날 날이 없었다. 봐라, 나는 그냥 보통 사람이다. 나는 단지 내가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하여 행동했을 뿐이다. 굳이 나를 움직인 힘을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도 사랑이었을 것이다. 내 안에는 애절한 사랑이 늘 끓고 있었다. 가족에 대한 사랑, 부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백성에 대한 사랑, 나아가 나라에 대한 사랑이다. 나는 그 사랑으로 적의 시체까지 따뜻하게 품어주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나의 존재조차도 넘어서는 것이다. 바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조선, 내 목숨을 다해 지켰던 조선, 그 뒤를 이은 대한민국이 전쟁이 없고 모든 국민이 자부심을 가지며 저마다의 고운 꿈을 이루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면 좋겠다. 오늘 나의 일기. 맑음. 바람이 조금 분다. 광화문. 오늘도 내 앞으로 많은 사람이 바삐 다니고 있다.
뭐가 그리 바쁜 건지. 외국 사람도 많구나. 이렇게 하루 종일 써 있으면 팔, 다리, 허리 안 아픈 데가 없다. 특히 총알을 맞았던 왼쪽 편이 많이 아프다. 어쩔거나 이것이 내 훈장인 것을. 이름 모를 작은 새가 내 어깨 위에 슬며시 올라탔다. 그리고 뭐가 그리 좋은지 조잘조잘 노래한다. 노래에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다. 나도 나의 노래를 들려줘야겠다. 하늘은 푸르고 햇볕은 따숩다. 지금까지 내 이야기를 듣느라 애썼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자. 이제 나와 통하였느냐? 모두 잠든 깊은 밤에 흔들리는 촛불 보며 잠 못 이루네. 나라 걱정 부모 걱정에 저절로 흐르는 이 눈물. 마침내 전쟁이나 넓고 푸른 바다가 붉어질 때 거북선 앞세우고 하객진을 펼치네. 발포하라 내 나라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 아, 그 이름 나를 부르시는 그 이름 우리의 영웅 우리의 장군 이순신이다. 욕심 가득한 세상에 오직 사랑과 정의로 가는 길 걷네. 시기 질투 모함으로 온갖 고난 고초를 겪고도 날아가 구름이 내 몸 하나 끼소냐 두려움 없이 거북선 앞세우고 일자진을 펼치네. 발포하라 마침내 나라 구하고 있을 때였네. 아, 그 이름 나를 일깨우는 그 이름 우리의 스승 우리의 장군 이순신이시라. 내 나라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 아, 그 이름 나를 부르시는 그 이름 우리의 영웅 우리의 장군 이순신이다.